큰 작업을 하러 왔고, 땅을 저쪽에서 펐기 때문에 거기서 개미집이 조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 퇴치법하고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때를 여기는 심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판으로 심었어요. 그 잔디밭처럼. 이 원판법은 잔디를 아예 심을 때 다닥다닥 심는 거예요. 떼장을 크게 해갖고. 그래서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정도 된 묘자리하고 똑같아요. 터 자체를 볼 때 가장 핵심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가 틀렸죠? 여기 묘자리 할 때. 뭐 틀린 거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틀린 거. 항시 볼 때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서 봐서 우측 망부석, 좌측 망부석, 그 다음에 정중앙에는 석등이 들어가야 돼요. 석등은 앞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보면 좌측의 망부석, 좌측 망부석은 이건 정확한 망부석법이에요. 다람쥐가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다람쥐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항시 일을 할 때는 아셔야 되지만 좌측 손서부터 올라가요. 좌측이 바로 동쪽이에요. 항시 우측은 서쪽, 좌측은 동쪽이에요. 내가 이렇게 썼으면 좌측이 동쪽, 우측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항시 신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 보면 다람쥐가 저녁이 되면 내려와요. 아침에는 밤알이, 원래 밤알이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원래 밤알이 없어야 되는 거고, 저녁에는 밤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밤알을 얻어갖고 내려오는 거죠. 석등은 이 망부석을 안 쓰게 되면 석등이 2개가 들어가고, 망부석을 쓰게 되면 석등은 하나만 들어가요. 이건 춘일석이거든요. 저는 이 석등이 좋아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석등의 이 가운데는 향을 가리켜요. 향. 내가 목표하는 바 석등이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찾아보라는 게 뭐냐면 이 거북이를 한번 보세요. 이 이무기를. 이게 현무거든요. 뭐가 틀린 거 없어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저 앞을 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지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가 호랑이나 용은 다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북이만은 역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북이는 뭘 상징하죠? 돈을 상징해요. 그러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좋겠어요? 들어와야죠. 그래서 딴 데하고 틀리게 거북이를 안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석을 중심으로 이게 중조비예요. 중조비라는 것은 뭐냐면 묘자리를 하게 된 이유, 설명, 공헌자, 이걸 한 헌신자, 이걸 남긴 선조, 영혼불사만 할 수 있는 거, 영혼불사나 문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중조비예요. 그리고서 여기는 풍수서부터 집안 일대기, 영혼불사께서 남기시고 후손들에게 내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조비는 족보에서 기본 족보를 말하고, 나머지는 그 분의 영혼불사의 업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영혼불사가 이 묘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유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풍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체 여기 풍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묘자리의 풍수. 그렇게 하고서 등을 갖고 제복을 갖고 안으로 와서 여기에 묘자리 쓴 후손들은 대대만대 풍요를 누려라, 이 의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상석을 보면 이게 혼유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향로석이에요. 요 자체가. 향로석은 상석에 약간 걸칠 정도로 놔야 되고 3단 향로석을 놓는 게 가장 좋아요. 풍수를 할 때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여기에 보면 흙찌끄러지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왜 있을까요? 물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서 세탄. 보통 상석을 놓을 때는 뒤를 치우치는 방법을 써요. 그런데 뒤를 치우치게 되면 뒤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물이 들어가는 게 낫나요? 물이 안 들어가는 게 낫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앞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해갖고 물이 앞으로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왜? 뒤로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주 잘 돼갖고 평균적으로 요 가운데 이렇게 흙이 있어요. 이렇게 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석을 아주 잘랐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석 하나 놓는 것조차도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넣어야 돼요. 혼유석도 마찬가지고 향로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을 뿌렸을 때 이 물이 어디로 가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보셨죠?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요 자체 여기 물을 뿌렸을 때 넘쳐서 뒤로 가는 건 있지만 다 앞으로 가지. 물머리가 보셨죠? 물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고이니까 거기에 흙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시 물을 버보고 잘 났는가 안 났는가를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물머리가 어디로 갔는지 다 답이 나오자니. 항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상석 놓는 방법을 일반 사람네들이 이걸 잘 못해요. 돌 놓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업자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수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무기를 놓을 때도 시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무기를 뜻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무를 뜻하는 거예요. 현무 용은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 잘나서. 그런데 이무기는 어떻게 해서든 귀여움을 받고 여의주를 쟁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무기가. 용은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이런 걸 보신다면 아주 이게 왜 이렇게 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몇 자리에서 기가 최고 센데 하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기가 최고 센데 이렇게요. 보셨죠? 이렇게 계속해서 번져나가. 이렇게 기가 최고 센데 왜 그러냐면 이 비문은 영혼불사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시 영혼불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영혼불사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뭐가 있다고 보셔요? 영혼불사가 될 자격이. 그럼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음 필요 없이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 필요 없이요. 문중에 헌신 필요 없이요. 효 필요 없이요. 영혼불사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돈으로 선산을 사야 돼요. 돈 많은데 선산을 안 사면 이건 영혼불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산을 사서 문중에 떡하니 줘야 돼요. 근데 쌍놈 문중에다 주면 안 돼요. 양반 문중에 줘야 돼요. 쌍놈 문중은 주면 홀라당 그 땅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다 쌍놈이요.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요. 그게 바로 양반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문중 산을 주면 이렇게 근사하게 몇 자리를 떡하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하니 몇 자리를 딱 해주면 대대손손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평장으로만 써도 몇 칸이잖아요. 근데 봉봉장으로 썼을 때 개체석 하나당 한 칸씩이거든요. 계절 부분이라 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저 위에 때 영혼불사분이 쓰시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대까지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평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몇 자리가 될 수 있고 여기는 몇 자리가 두 칸씩 나와요. 두 칸씩. 총 세 칸씩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혼불사라는 겨. 왜? 후손들 걱정 없이 몇 자리를 해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영혼불사의 길은 내가 내 후손들 만대까지 내려가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체는 이미 제가 저기 했기 때문에 약사생불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좋은 데다가예요. 맨 처음에는 이 자리가 좋은 줄을 모르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일반 직관들이 왔을 때 이 자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밑자리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 밑자리 쓰지 말고 차라리 이 자리가 어떠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무가 있어서 잘 안 보였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작업할 때는 제가 중심이 돼서 여기 엘로드 교육생들이 다 했던 거예요. 엘로드 교육생들이 설선수범해갖고 다 했어요. 제가 일당은 다 줬어요.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저 일 시키면 다 일당 줘요. 왜냐면 절대 공짜가 없는겨. 그렇게 해서 직접 저희 교육생들하고 같이 이 몇 자리를 싹 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한번 보시면 봉봉을 쓸 때 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흙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몇 자리 할 때 이렇게 평으로 해놓으면 봉봉을 쌓을 흙이 없어요. 그럼 딴 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는 흙은 저렇게 해놓는 거예요. 해놔서 나중에 몇 자리를 할 때 저 흙을 이용해서 봉봉을 하는 거죠. 그럼 후손들도 좋고 내 영혼불사께서 후손 대대로
이런 마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시 물어볼 때는 이 상석을 왜 이렇게 놨습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산신석이에요. 산신석. 원래 산신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산신석은 항시 우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석의 우측. 우측서부터 이자서부터 태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자, 태자. 그래서 산신은 호랑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시 우측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측. 산신한테 절할 때 잔을 몇 개를 놔야 됩니까? 항시 하나만 놓으면 돼요. 원래는 기본 할 때는 3개를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신 이 묘자리가 다 끝나면 하나만 놓으시면 돼요. 3배 반이요. 근데 항시 하실 때는 여기다가 내 조상님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절 다 끝난 다음에 산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때 3배 반을 하는 게. 산신한테 먼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묘자리 할 때는 산신한테 먼저, 산을 건들 때는 산신한테 먼저, 그리고 산을 다 건든 다음부터는 내 조상한테 먼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망부석은 안 세웠어요. 칸칸이. 상석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 상석 있다는 건 저분이 바로 영혼불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불사는 맨 위에 다 자격이 있어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직이 있다던가 이러면 또 세울 수 있어요. 장군이었다면 무인석을 세우고 학자였다면 문인석을 세워요. 12간직석도 세울 수도 있고 여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오면 이 묘자리는 한 칸이 아니라 저 2칸을 한 칸으로 써야 돼요. 왜? 문인석과 무인석을 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상석과 석등을 놔야 되니까요. 요게 묘자리예요. 보시기에는 괜찮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하는데 6일 걸렸어요. 막 굴삭기를 2대를 썼어요. 작은 거 한 대, 큰 거 한 대. 왜냐면은 이렇게 큰 거를 건든다는 게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거 엄청 고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굴삭기를 2대를 안 쓰면 6일 안에 못 끝내요. 작은 거 쓰면 거의 15일에서 한 달까지도 걸려요. 그 일 못하면. 그래서 조금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는 교육생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애로점은 있었거든요. 왜? 교육생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물이 없지요. 여기 원래 아침에 오면 축축한데 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요 앞으로 물을 쏠리게 하는 거 없어요. 요거 앞으로. 다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다 높아요. 앞으로 물이 못 나가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묘자리는 요 앞으로 쏠렸고 때는 개체석보다 높였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보면 저 이쪽으로 양옆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었어요. 앞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내광에 100%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옆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해놨죠. 여기 보면 요 칸은 약간 밑으로 내려가요. 평으로. 근데 요 계절 부분, 절하는 부분은 물을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절대 안 고여요. 이게 보시면 느끼셨죠? 풍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은 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묘자리를 다 앞으로 쏠리게 만들었어요. 경사도. 아까 그거 보셨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광에 이 물이 밑에 내광으로 침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 때는 항시 아셔야 되지만 정중심을 기본으로 한 3m 정도 뺀 다음에는 밑으로 빼놔야 돼. 이렇게. 물꼬를 다 옆으로 빼야 되는겨. 근데 잘못된 지간들은 물을 앞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이 묘자리 하는 법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은 다 옆으로 빠져야 돼. 옆으로. 그렇게만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묘자리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7개월 만에 이 정도 좋아졌다. 이렇게 좋다는 거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래가 엄청 들어갔어요. 여기는 황토질이 높아요. 황토질이 높으면 흙이 겨울에 떠요. 뜨면 어떤 방법으로 잡냐면 때가 잘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소금과 석회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소금이 여기 엄청 들어갔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땅 작업할 때 뿌리고 때 심은 다음에 뿌리고 소금을 뿌려야지만 눈이 잘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묘자리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만약에 일반 사이비들한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묘자리. 그리고 여기서는 나가는 길이 없지요. 여기 보시면 나가는 길이 없어요. 상석에. 항시 물은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낙동강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문은 이쪽에다 내면 안 돼요.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문은 이쪽에다 낸 거예요. 들어오는 계절, 맨 하단 계절 우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 밑에 차도를 만든 건 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요 몇 자리의 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요것은 차도는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몇 자리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길이 안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길이요, 저기 길이요. 여기 길은 아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 자리에 가장 좋은 나무는 측백나무들이에요. 이런 향나무들. 냄새가 좋잖요. 아주 좋아요. 이 냄새가 몇 자리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향나무들을 심으니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산소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편안하고. 여기서 텐트 치고 자도 되겠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녁에 별이 잘 보여요. 여기 사장님 여기 별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요런 게 풍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문은 보통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묘비문은 죽은 자기 때문에 한문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요. 예, 요런 것도 보셔야 돼요. 산글씨는 한문을 쓸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근데 죽은 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산자는 우측에 국이 있고 좌측에 밥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좌측에 국이 있고 우측에 밥이 있어요. 여기도 영혼불사라 이렇게 상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망부석이 없고 석등이 두 개가 서 있어요. 원래 망부석을 안 넣을 때는 석등 두 개만 놔도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거. 여기를 봐도 비가 내려서 흙이 이 앞으로 있어요.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흙이 아예 없으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또 흙이 이 정도 있으면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물을 한번 볼게요. 이 물머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예, 물이 어디로 가는가? 이 물머리. 예, 이 물머리 여기서요. 이렇게 물머리. 예, 예, 조금 뒤로요. 예. 이렇게. 예, 물머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릴 때 꼭 앞으로 쏠리게 하세요. 뒤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혼유석을 놓고 충분히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더 훌륭하시고 나라의 훈장을 받으면 몇 자리가 9자를 써줘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7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둘레석을 쓸 때는 둘레석이 8자, 9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요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는 현재 묵묘예요. 묵묘를 쓰는 건 예로부터 부모님 환갑 때 돈이 있는 자는 부모님에게 몇 자리를 선물을 해줘요. 그리고 환갑잔치를 해주셔요. 돈이 없는 자는 환갑잔치를 하고 수의를 사주셔요.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환갑잔치만 해줘요. 이게 우리나라 원래 전통 예법이에요. 그리고 감효를 하게 되면 이 기운이 그대로 그분한테 받기 때문에 그분이 기가 맑아져요.